오늘은 어버이날이다. 봄 햇살이 따사롭게 비친다. 점심때쯤에 현관문이 열리며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들 정훈이와 민정이 들어섰다. 민정은 마트 봉투 2개를 들고 들어섰다. 시어머니는 잠깐 봉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며 웃었다. 그래, 어서 들어와라. 어머니, 아버님 계시죠? 점심 준비할게요. 삼겹살 좀 사왔어요. 지금 고기 구울게요. 말은 반가웠지만 봉투 속엔 삼겹살 2팩이 전부였다. 순자는 며느리가 차린 어버이날 점심 식사는 상추 몇 장과 된장찌개다. 별다른 게 없었다. 평소처럼 차려진 집밥을 차렸다. 도란도란 고기를 구우며 아들은 쌈을 싸 어머니에게 건넸고 며느리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불을 조절했다. 겉보기엔 오랜만에 모여 앉은 가족의 평온한 풍경 같았다. 시어머니는 그 장면을 애써 마음에 새기며 속으로 읊조렸다. 그래도 가족이 모두 모여서 밥 한 끼 같이 먹으면 되지. 이런 게 어버이날이지. 순자의 마음은 그런대로 평온하고 좋았다. 하지만 그 따스함은 길지 않았다. 어머니, 저 오늘 점심만 먹고 친정 가야 해요. 엄마, 생신이셔서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래. 어디서 외식하냐? 민정은 거리낌 없이 대답했다. 오마카세 예약했어요. 흰식집에요. 한우 코스 요리요. 응. 그래, 선물은 좋은 것으로 해드리지 그랬니? 우리 손주 봐 주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네, 그래서 온몸이 쑤시고 아프시다고 하셔서 안마기 사드렸어요. 아마 오늘 배달 올 거예요. 그 순간 공기 속 온도가 달라졌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뺨이 찬바람에 스치는 듯했다. 잠시 후 민정은 다 먹은 접시를 정리하며 말했다. 그럼 저 갈게요. 시간 맞춰야 해서요. 현관문이 닫히고 난 뒤 거실은 금세 조용해졌다. 남편이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다. 작년 내 생일날엔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 말이 더 아프게 다가왔다. 작년 그날이 떠올랐다. 남편 칠순이었던 날,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미역국을 끓이고 전을 부쳤다. 민정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조용히 봉투 하나만 건넸다. 어머니, 필요한 거 사세요. 딱 10만 원이었다. 그런 민정이 친정엄마 생신에는 예약까지 하며 고급 한우를 사드리고 그 비싼 안마기를 사드렸다니 놀라울 뿐이다. 시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친정 생신이라니까. 손주 보느라 고생하시니까 이해해야지. 하지만 다시 생각이 떠올랐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한 식탁, 삼겹살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부엌에서 순자는 생각한다. 아무도 듣지 않는 주방에서 그녀는 오래도록 그릇을 씻었다. 물에 옮기는 손끝에 남았지만 마음의 허전함은 씻기지 않았다. 며칠 후에 보리차 냄새가 은근히 퍼지는 그늘진 평상 위 5명의 동네 친구들이 플라스틱 의자에 둘러앉았다. 순자 언니네는 어버이날에 며느리가 뭐 좀 했어? 수연 엄마가 호기심 반, 투정 반으로 물었다. 순자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다 말을 꺼냈다. 점심엔 삼겹살 좀 구워 먹었지. 점심만 먹고 바로 친정 간다더라고. 순자의 말투는 덤덤했지만 그 끝엔 살짝 매운 숨결이 섞여 있었다. 에이, 그래도 얼굴 비춘 게 어디야. 지민이 할머니가 웃으며 넘겼지만 은지 엄마가 조용히 입을 뗐다. 요즘 애들 다 그래. 친정 먼저 챙기고. 시댁은 옵션이라니까. 그러자 순자가 무심코 덧붙였다. 뭐 친정에선 오마카세 예약했다더라고. 한우 코스로. 친정엄마 생일 선물은 안마기를 사줬대. 그 말이 끝나자 찻잔들 위로 순간 정적이 스쳤다. 어머, 그게 사실이야 한 사람 밥값이.
20만 원 넘는 고급 한정식 집에다가 그 비싼 안마기까지? 수연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떴고 은지 엄마도 깜짝 놀랐다. 정말 대단한 딸이네, 대단한 며느리야. 며칠 동안 계속해서 시어머니는 마음에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 시어머니의 마음은 그야말로 불타는 듯 했다. 순간적으로 모든 게 가슴을 뒤엎는 듯한 충격이었다. 자신이 한 모든 노력들이 덧없이 부서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며느리한테 나름대로 잘했잖아. 시어머니는 자꾸만 그 말을 되뇌었다. 몇 년 전 민정이 시집 올 때부터 자신은 늘 그랬다. 내 집 식구 되었으니 편하게 살게 해야지. 하며 시어머니 노릇 안 하려고 애써왔다. 며느리가 사랑하는 아들을 잘 대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줬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민정의 입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결혼 초 애지중지 키운 아들 손에서 어머니라는 말이 떨어졌을 때의 감동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 후에도 민정이의 건강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직접 병원에 데려가서 고쳐주기 위해 밤늦게까지 챙겼다. 생리통이 심하다 하여 고토를 덜어주려고 거실 청소도, 방 청소도 도와줬다. 그때마다 며느리는 어머니, 진짜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었다. 그 말을 듣고는 나는 딸처럼 생각하고 잘 대해줘야지. 했었다. 하지만 이제 민정은 이렇게 돌아온다. 어머니, 내가 안마기 사드렸어요. 그녀가 무슨 큰 일을 한 듯 자랑스럽게 말할 때 그 말에 담긴 얄팍한 선심이 전혀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동안 자신이 민정에게 해준 것이 불과 뒷받침이 아닌가. 정작 자신은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친정 어머니는 온천도 보내드리고 목욕탕도 같이 다니면서 순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는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도 주지 않았다. 시댁에서는 늘 있는 것,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었을 뿐이다. 그냥 한없이 소외되었다. 왜 나는 그토록 이쁘게 대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이런 배신인가? 그래. 나는 애초에 제대로 대접받을 생각이 없었지. 그런 생각이 들자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다. 자신이 민정에게 얼마나 애정을 쏟아왔는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생각하면서 시어머니는 점점 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며느리인 너한테 아들만큼 잘했잖아. 너에게는 딸처럼 대해줬는데 이제는 내가 너한테 뭐를 해도 의미가 없는 거야. 이런 개무시를 당하다니. 당장의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그 말을 내뱉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그것을 꾹 참았다. 그 대신 고요한 눈빛 속에서 깊은 상처를 삼키며 마음을 추스리려고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심호흡을 했다. 비단 민정이의 무심함 때문만이 아니었다. 결국 내내 내 자신만 아프게 만든 그 마음을 되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며칠 뒤 큰형 생일을 맞아 가족들이 모였다. 평소보다 조금 더 조용한 분위기. 접시에 음식은 넘쳐났고 다들 맛있게 먹고 있었다. 잠시 후 사촌들이 민정이네 친정 얘기를 꺼냈다. 민정아, 너네 친정 어머님 생신 때 어디 갔다며? 응, 오마카세 갔어. 예약하기 힘들었는데 다행히 딱 자리가 나서. 와, 좋겠다. 난 그런데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 말에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잠시 멈췄다. 친정어머니 생일 선물은 안마기란다. 사촌들은 깜짝 놀라면서 우와, 그 비싼 걸 사돈 어른 좋아하셨겠다. 그리고 그녀는 시어머니는 그저 고개를 툭 떨군 채 밥을 떴다. 그 모든 걸 지켜보던 정우는 물잔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하며 시선을 피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는 운전대를 잡은 계속 생각했다. 그날 어버이날 어머니께는 고기 2팩과 현금 10만 원. 그것도 봉투를 슬며시 밀어넣는 방식으로 건넸던 민정의 태도가 떠올랐다. 집으로 돌아와 민정에게 물었다. 안마기 얼마 주고 산 거야? 민정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300만 원 넘게 줬어. 왜? 정우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조용히 물었다. 그렇게 큰 선물 왜 엄마한텐 생각 못했어? 당신 어머니는 그런 거 필요 없잖아. 건강하시잖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들 정훈이 보느라고 힘드셨어. 그리고 당신 어머님이 나한테 뭘 기대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민정은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덧붙였다. 어버이날 내가 당신 집에 뭘 그렇게 못한 것도 없잖아. 점심이라도 같이 먹었고. 정우는 마침내 참아온 감정을 터뜨렸다. 점심이라도 그게 무슨 말이야? 민정아, 우리 부모님도 당신한테 시어른이기 전에 나한테는 그냥 엄마 아빠야. 그래서 내가 밥 안 해줬어? 뭐가 그렇게 서운했는데? 민정은 억울하다는 듯 되물었다.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서운한 건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야. 당신이 우리 부모님을 임으로만 대하는 그 태도, 그게 매번 느껴져서 더 아픈 거야. 민정은 그 말에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다 그저 짧게 말했다. 나는 그렇게까지 정 들인 적 없어. 솔직히 노력은 했지만 나만 상처받았던 기억뿐이야. 당신 어머니는 늘 우리 정훈이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해. 우리 정훈이는 매운 거 잘 못 먹잖아. 정훈이는 어릴 때부터 속이 여려서 정훈이가 좋아할까 모르겠다. 당신은 아들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자랑이야. 민정이 무슨 말을 해도 시어머니의 관심은 늘 정훈이에게로 돌아갔다. 민정이 끓인 된장찌개를 먹으면서도 이거 정훈이가 좋아하던 맛이네. 간단한 식사 한 끼에도 민정은 정훈이의 입맛을 맞춘 존재로만 남았다. 심지어 며느리와의 대화도 결국엔 아들을 위한 평가로 끝나곤 했다. 그래도 내가 있어 정훈이 고생은 안 하니 다행이지. 그 말은 칭찬도 감사도 아니었다. 그저 너는 정훈이 보조자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민정에게 그 말들은 점점 벽이 되었다. 아무리 가까워지려 해도 그 벽 너머에 있는 시어머니의 마음은 늘 아들에게만 닿아 있었다. 거실엔 깊은 침묵이 흘렀다. 누구도 틀리지 않았지만 이 밤은 서로의 상처만 확인한 채 그렇게 지나갔다. 몇 주 뒤 정훈과 민정의 아기가 첫돌을 맞았다. 민정은 소규모로 하자는 정훈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근사한 호텔 뷔페를 예약했다. 초대 손님은 친정 쪽 가족과 가까운 친구 몇 명. 그럼 우리 부모님은? 정훈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정은 단호했다. 어머님, 아버님은 집에서 챙겨드리면 되잖아. 잔치 자리는 시끄럽고 번잡해서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 정훈은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첫 손주 첫돌인데 그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다는 게 말이 돼. 결국 시부모는 첫돌 당일 사진 한 장 없이 조용히 집에 앉아 있었다. 순자는 답답한 듯 입을 열었다. 아니, 우리 손주가 첫돌인데 초대도 안 하냐? 이게 무슨 일이래? 고기라도 사다 집에서라도 같이 먹던가 해야지. 남편은 말없이 TV를 보다 리모컨을 내려놨다. 당신 괜히 속상해하지 마. 걔네들 방식이겠지. 하지만 순자의 마음엔 자기들 방식이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며칠 후 정훈이와 민정은 시댁에 들러 작은 케이크를 내밀었다. 이거 늦었지만 손주 돌 기념으로 가져왔어요. 순자는 미소도 없이 대답했다. 그래, 잘 먹으마. 살짝 비꼬는 말투였다. 아들 정우는 그 말투를 듣고 민망해 고개를 숙였다. 민정은 무표정하게 그럼 이만 갈게요. 하고 돌아섰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에 남편이 낮게 중얼댔다. 며느라이가 너무 매정해. 며칠 뒤 시어머니 순자는 삼겹살을 다시 굽자고 했다. 간단히 가족끼리 저녁이나 먹자며. 정우는 내심 또 싸움이 날까 걱정되었지만 고기나 구워 먹자고 했고 민정도 무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식탁은 조용했고 민정은 반찬을 툭툭 집으며 말없이 식사를 했고 순자는 애써 웃으며 손주를 보고 방긋방긋 웃어주었다. 그러다 순자가 툭 말했다. 사돈어른은 안마기는 좋으시대냐? 민정은 젓가락을 멈췄다. 네, 요즘 어깨 많이 좋아지셨다 하세요. 대답은 짧고 단호했다. 순자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자 정훈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좀 그만하자. 엄마도, 민정이도 내가 진짜 중간에서 힘들어. 순자도 민정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날 밤 정우는 거실에서 혼자 잤다. 그러던 어느 저녁 정우는 혼자 국을 데워 먹고 아무 말 없이 방에 들어갔다. 문을 닫는 소리도 조심스러웠다. 아이의 웃음소리, 드라마 소리, 식기 부딪히는 소리 속에서 그는 이어폰을 끼고 눈을 감았다. 정우는 마음을 닫았다. 시어머니 순자는 며느리에게 단 한 통의 전화도 하지 않았다. 말없이 조용히 물러나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불이 타고 있었다. 어느 날 이른 저녁, 그날은 유난히 날이 맑았다. 창문을 열어도 바람은 불지 않았다. 순자의 심장은 서늘한 냉기로 얼어붙고 있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순자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다. 민정아, 오늘 저녁에 밥 먹으러 정훈이랑 집으로 와라. 어머니, 오늘 정훈 씨 퇴근 늦는데요. 시어머니는 자연스레 민정에게 말했다. 그러면 너라도 와서 같이 밥 먹자. 민정은 일순 눈을 감고 숨을 고른다. 어머니, 저 오늘 회사에서 야근이 있어서요. 야근은 핑계고 정훈이 없으니 안 오는 거지. 너도 참 정이 없어. 그 말, 정이 없어. 민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정을 주면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는 늘 정훈이 얘기만 하잖아요. 제가 뭘 하면 정훈이 입맛에 맞겠네부터고 제가 어디 아프다고 해도 정훈이 걱정 안 시키게 조심해라 그러셨어요. 시어머니가 당황의 말을 잊지 못한다. 어머니는 절 아들 뒷바라지하는 기계처럼 대하세요. 그래 놓고 정이 없다고요? 그럼 어머니는 저한테 정 한 번 주셨어요? 침묵이 감돌았다. 시어머니의 입이 떨렸고 눈가에 화인지 상처인지 모를 기운이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담대히 말했다.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하려 했었다. 그럼 딸에게도 이렇게 하세요. 딸이 뭘 하면 사위 얘기부터 하세요. 딸이 생일 챙기면 사위 생일 왜 안 챙기냐고 하시나요? 민정의 눈동자에는 이미 참다 못한 서러움이 차올라 있었다. 그녀는 쿡 웃으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어머니, 전 어머니 아들하고 결혼했지. 아들 곁에 놓을 장식품으로 온 거 아니에요. 전 바빠서 이만 전화 끊을게요. 어머니, 먼저 끊으세요. 그 말을 끝으로 민정은 전화를 끊었다. 식탁 앞에 앉아 있는 시어머니, 순자의 눈이 붉어졌다. 정이 없다니 내가 정이 없대. 속이 들끓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저 애 첫 입덧할 때 미역국 끓여다 줬어. 정훈이 바쁘다고 내가 산부인과도 같이 다녔고 김장 땐 손 아파도 무말랭이까지 싸줬지. 설에 친정 간다길래 세배는 안 받아도 된다 했고 내가 뭘 덜 해줬다고. 그런데 돌아온 건 정이 없다는 말. 순자는 결국 아들을 호출했다. 정훈아, 오늘 늦더라도 민정이 데리고 꼭 집에 들러라. 아들 정훈이 퇴근해서 민정이랑 어머니 집에 왔다. 순자는 그대로 눈을 치켜뜨며 아들에게 말했다.
정훈아, 내 아내 말이야. 더는 내 집에 안 들였으면 좋겠다. 정우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한다. 엄마, 너네 살고 있는 그 집, 내 명의야. 너희 신혼부터 거기 살게 해준 거야. 그런 나한테 나를 정없는 사람 취급하고 전화를 끊어버려. 그래, 민정이 잘났지. 친정엄마 생신 챙기고 안마기도 사드리고. 근데 여긴 뭐니? 삼겹살 2팩 던져놓고 고기 굽자마자 친정 간다고? 그런 며느리 필요 없다. 나가. 이젠 정말 지긋지긋하다. 정우는 말을 잃고 멈춰섰다. 순자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내가 며느리한테 바라는 게 그렇게 큰 죄였나? 이 집에서 나가. 정훈과 민정 모두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멈췄다. 내가 마음 안 열어도 괜찮아. 그래도 사람이 살려면 예의는 지켜야지. 내가 내 친정처럼 편해지길 바란 적 없어. 근데 이건 사람 무시하는 거야. 민정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래요. 저희 나갈게요. 입을 뗀 민정은 평소처럼 또박또박 말했다. 그러나 말끝에서 목이 잠겼다. 정말 어깨가 아픈 엄마가 우리 아이 봐주느라고 힘드셔서 사드렸어요. 그렇게까지 미움받을 만큼 잘못했나요? 그제야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 말을 들은 순자가 눈을 돌렸다. 그런데 그래도 말 한마디 진심이면 사람 마음이 바뀌기도 해. 정우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다. 엄마, 민정이 마음 받아줘. 제발, 나, 둘 다 소중해. 잠시 숨이 막히는 고요가 흐른다. 그러다 순자가 일어섰다. 울지 마라. 나도 미안하다. 그래도 며느리인데 너무 몰아붙였지. 민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저도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어머님. 그 말에 순자는 침묵으로 민정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점점 떨려왔다. 너 나랑 같이 목욕탕 가자 했을 때 내 한마디를 안 하더라. 무슨 큰 부탁했나 싶었다. 근데 내 친정엄마랑은 그렇게 잘 간다며? 그 말 동네 미용실에서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 순자의 눈에도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좀 어색해하니까 정 들이자 싶어서 생신도 챙기고 내 생일에 케이크도 준비하고 애기 낳았을 땐 미역국에 손수 빨래까지 다 했어. 근데 그게 그렇게 쉬웠니? 정이 아니라 부담이었어? 민정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울기만 했다. 안마기 말이야. 친정엄마 사주는 거 누가 뭐라 하겠니래. 근데 내가 나한텐 그런 선물보다 말 한마디, 웃음 한 번이 아까웠잖아. 그게 서러웠다고. 왜 며느리 마음속에 너희 시아버지와 나는 니네 집 가족 안에 끝까지 못 들어가는데. 그제야 민정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게 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 그 모든 거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상처받으신 줄 몰랐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조금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뼈가 있었다. 내가 너한테 뭘 바랐는지 알아? 크게도 아니야. 어머님, 오늘은 제가 차릴게요. 그 말 한마디. 어머님, 같이 영화나 볼까요? 그 웃음 한 번. 그걸 왜 그렇게 못했어, 민정아. 민정은 눈물 범벅 얼굴로 순자의 손을 잡았다. 저 정말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큰 아픔이 될 줄.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부터라도 어머님을 내 엄마처럼 정말 그렇게 대하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닦았다. 그래. 나도 이제야 말했네. 나도 이제부터 너 딸처럼 생각해 볼게. 그 후 시간이 많이 흘렀다. 어느 날 아침 순자가 냉장고 문을 열다가 자그마한 쪽지를 발견한다. 어머니, 어제 반찬 너무 맛있었어요. 김치볶음 조금 더 해주실 수 있어요? 사소한 부탁이었지만 그 안엔 다정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순자는 미소 지으며 그날 저녁
김치볶음을 2배로 만들어 식탁에 올렸다. 민정은 말없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한다. 며칠 후에 며느리 민정이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작은 동네 카페에서 둘은 나란히 앉아 따뜻한 라떼를 마신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순자가 손주 이야기를 꺼내자 민정도 자연스럽게 웃음을 보인다. 그날의 대화는 짧았지만 처음으로 여자 대 여자로 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시장에도 며느리와 함께한다. 토요일 오전 순자가 재래시장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민정이 말없이 장바구니를 들고 따라 나선다. 무거운 건 제가 들게요. 시장 골목을 걸으며 순자는 민정이 과일을 고르는 눈빛했어. 친정엄마와 있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고 묘한 뭉클함을 느낀다. 속으로 생각한다. 우리 며느리가 나랑도 이렇게도 걸을 수 있었구나. 민정이는 식사 후에도 바쁘다고 먼저 일어나서 가버리지 않는다. 식사 후에 민정이 일어나 말한다. 어머니, 오늘 반찬 진짜 맛있었어요. 다음엔 저도 같이 만들어 볼게요. 그 말에 순자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민정을 바라본다. 그래. 같이 해보자. 다음엔 갈비찜 어때? 민정이 작게 웃는다. 웃음이 오가자 집안 공기도 확연히 달라진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날, 아들 정훈이가 봄나들이 가자고 한다. 온 가족이 근처 공원에 나간다. 시아버지와 순자와 민정은 돗자리 위에 나란히 앉아 김밥을 나눈다. 이런 날 같이 나오는 거 참 좋네요. 민정의 말에 순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우리 이렇게 가끔은 나들이 하자. 가족이잖니. 다음해 1년 후 어버이날, 봄 햇살은 유난히 포근했다. 긴 겨울 같던 시간을 지나 다시 마주 앉은 네 사람의 얼굴엔 미소가 감돌았다. 갈비집 한쪽 구석 예약된 자리에 시부모와 정훈, 그리고 민정이 나란히 앉았다. 불판 위로 지글지글 갈비가 익어가고 된장찌개의 고소한 냄새가 밥 냄새를 부른다. 숟가락을 든 시어머니의 손끝을 한참 바라보던 민정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리고 민정은 작게 웃었다. 오늘 저녁쯤 도착할 거예요. 안마기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사용해 보신 분들이 너무 좋다고 해서요. 어머님 허리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시니 신청했어요. 정훈은 그제야 웃었다. 그거 꽤 비싼 거더라. 민정이가 오랜만에 큰맘 먹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마음속 어딘가 단단하게 얼어붙은 채 남아있던 조각이 천천히 녹아내렸다. 그래, 고맙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식탁 위엔 오랜만에 온기가 돌았다. 이날 민정은 갈비 한 점을 정성스레 싸서 시어머니에게 건넸다. 그리고 순자는 그 쌈을 받아들며 기분 좋게 웃어 보였다. 오해의 끝에서 마주한 따뜻한 고기 한 점. 그날 갈비집 불판 위엔 갈등보다 오래 남을 이해와 용서가 익어가고 있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민정과 순자 사이의 관계는 부드럽게 풀려나갔다. 한 걸음씩 내디디며 두 사람은 서로를 다시 이해하기 시작했다. 민정은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를 피하지 않고 시어머니 역시 민정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려 애썼다. 그렇게 화해의 발걸음을 내디딘 두 사람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버이날 그들은 웃으며 함께 외식을 하며 서로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날 민정은 시어머니에게 안마기를 선물하며 다시 한번 그동안 쌓였던 미안함과 사랑을 표현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간다. 갈등과 오해를 넘어서 그들이 앞으로 함께 걸어갈 길은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로 가득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공감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